네, 이번에는 개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적대적 생성 신경망 그렇게 해서 뭐 이름에서 볼 수 있죠. 뭔가 생성을 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동 신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뭐 슈퍼바이즈 러닝, 뭐 제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좀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뭐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했던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뭐 CNN이 되었던 뭐 RNN이 되었던 또 모델이 있고 그것을 그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뭐 남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자, 이런 문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남자의 이미지와 여자의 이미지를 AI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구조를. 뭐 어떠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힌트를 AI가 그냥 캐치하고 그것을 학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unsupervised learning은 뭐 예를 들어서 generative 모델, 생성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AI에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태스크가 아니라 남자 사진을 많이 보았고 여자 사진도 많이 보았으니까 남자를 그려보라는 태스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I는 정말로 남자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건 뭐 좀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는 그것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뭐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이제 시작은 당연히 이것을 남자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레이턴트한 히든 스페이스가 있겠죠. 레이턴트한 스페이스가. 예. 그것을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거 칼라면 64 곱하기 64의 3이면 이만큼의 각각 픽셀마다 어떤 값들이 있는 것이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의 그 디멘전인 것이고 남자를 특징 짓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로우 디멘전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키한 아주 컴프레스된 인포메이션 그것들 상에서 값들을 바꾸면서 제너레이트를 하면 어떤 다른 이미지가 나와야겠죠. 생성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여기서는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는 레이턴트 코드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뭐 100, 뭐 또는 뭐 111, 뭐 이렇게 하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차원이 낮은 곳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 원래의 차원이 높은 오리지널 스페이스의 이미지가 되든 어떤 신호가 되든 뭔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생성을 하면은 가짜 이미지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미지, 그럼 진짜 이미지랑. 그러면 뭐가 그 이미지를 표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probability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액츄얼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뭐 아니면 오리지널 스페이스 또는 신호를 거기에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샘플 자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 또는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비슷하게 하면 그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너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정말 데이터의 확률 디스트리뷰션과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특정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샘플이 되겠죠. 거기에 probability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 뭐 자세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깊게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유사한 것을 페이크로 제너레이팅 하기 위해서 하지만 리얼 루킹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의 그 확률 분포 그가 유사하게 지금 학습되어야 된다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롤 디멘전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해서 아웃풋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트워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트워크가 그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제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고 이제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가는 여기에 그 딥러닝 또는 네트워크 구조를 할 텐데 여기서는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각각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거나 또는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심플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것의 그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진짜 디스트리뷰션하고 비슷해져야겠죠. 됐죠? 그런 매핑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라이드인데 그 네트워크에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로얼 디멘전에서의 노드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그는 노드라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펑션 이건 펑션이에요. 펑션 어프락시메이터인 뭐 예를 들면 ANN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매핑이 되면 이러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으로 저희가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스타팅은 여기서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니폼일 수도 있고 가우시안일 수도 있는 뭐 가우시안이라고 하겠 가우시안이 더 가우시안 구조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레이턴트 노드예요. 레이턴트 코드고 레이턴트 스페이스고 내가 만약 원하는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이 이건 주어지겠죠. 데이터에서. 왜냐하면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죠? 그것이 거기에 디스트리뷰션과 approximate 되게 우리는 이것을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매핑은 deterministic합니다. 이 매핑 자체가 스토캐스틱한 건 아니에요. deterministic한 transformation 또는 function approximator를 딥러닝 구조 또는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그 uncertainty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다르게 매핑해 주는 것을 ANN이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트워크가 그 디스트리뷰션을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매핑이 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아웃풋 구조다. 그러면 이 아웃풋 구조를 어떻게 학습할 거냐 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할 거냐 여기서 이제 이 겐이라는 것에 키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 이미지에 관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explicit하게 density 펑션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게임 티어리를 적용할 겁니다. 게임 티어리를. 뭐 또 게임 티어리는 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I가 있는 인베디드 컴퓨터가 있고 또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I라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같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가 사람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튜링 테스트는 뭐냐 하면 이 벽면이 있고 이 D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B가 대답할 수도 있고 A인 AI가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I가 정말 학습이 잘 되면 또는 디스트리뷰션을 잘 approximate 하면 이 사람이 그 답변이 B라는 데서 왔는지 A에서 왔는지 구별을 할 수 없다면 AI가 정말 사람을 잘 모사한 거죠. 됐나요? 됐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모델의 퀄리티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샘플링 된 결과가 indistinguishable 하면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인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AI에서 나온 가짜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discriminator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것은 여기에서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discriminator는 진짜를 진짜, 가짜를 가짜라고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이 AI는 이 사람을 속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AI는 제너레이터 입장인데 이제 어떤 답변을 제너레이트 할 텐데 이 사람과 정말 유사한 답변을 내야 되니까 제너레이터는 그 유사한 진짜 같은 real looking fake의 같은 그 샘플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을 못하겠죠. 그런 과정을 서로 게임 티어리처럼 서로 컴피팅을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AI가 학습하는 것이 이 사람의 디스트리뷰션과 어프락시메이트 되는 만약에 다르면 얘가 구별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걔네 가장 펀더멘탈한 펀더멘탈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겐이라는 것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네트워크가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제너레이터가 해야 되는 것은 리얼리스틱 루킹 샘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너레이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서로 컴피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생성이니까 사실 제너레이트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제너레이터가 해야 되는 것은 요약을 하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풀해야 되는 거, 바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제너레이트는 예를 들어 이런 저차원에서 레이턴트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핑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샘플을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트를 하는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인풋을 받을 텐데 이것이 제너레이트된 페이크 인풋일 수도 있고 진짜 인풋이 들어올 수도 있으면 그렇지만 어느 쪽에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걸 보고 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목적이 있고 여기도 목적이 있고 서로 다른 그 목적이 서로 상충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컴피팅 하면서 얘도 좋아져야 되고 얘도 좋아져야 돼요. 여기서 좋아진다는 것은 제너레이트 된 것이 진짜 가짜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좋아야 되는 것은 리얼을 리얼로 페이크를 페이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이미지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 텐데 걔에 대한 인투이션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으면 이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사진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진짜를 1이라고 하고 페이크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1이라고 해야겠죠. 하이. 그 다음 여기는 이것은 가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턴트 코드에서 생성된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니까 가짜인데 가짜죠?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짜라고 이야기를 0이 가깝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살펴보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진짜를 받으면 1이라고 해야겠죠. 진짜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를 받으면 가짜라고 해야 됩니다. 가짜는 0이라고 했으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정답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제너레이트 입장에서 보면 제너레이트 입장에서는 제너레이트는 뭔가 레이턴트 코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단독으로는 제너레이트에서 퍼포먼스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고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픽스된 거고 제너레이터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너레이트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 이건 진짜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니까. 그렇게 제너레이터는 계속 여기를 1로 만들게 학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속은 거죠. 그럼 억울하죠.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얘가 0이 되게 학습을 해야 돼. 반대 입장에서. 여기가 컴피팅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과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어떻게 아웃풋이 컴피팅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았고, 이제 실제로 이것을 텐서플로우 내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번 해보죠. 펀더멘탈한 아이디어와 개념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냥 제가 뭐 심플리파이 해서 뭐 이것이 옵티멀한 구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한번 토 이그젬플로, 그래서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이턴트 코드가 100개예요. 그러면 여기 100개의 노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0개의 뭐 저는 가우시안을 썼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랜덤 벡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56개의 히든 레이어, 아웃풋에 엠리스 데이터는 28 x 28이니까 784죠. 784개의 픽셀이 있고 그 픽셀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원이 이제 784 차원인 거죠. 각각의 픽셀들은 값을 0에서 1까지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제너레이터 됐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짜로 생성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진짜 이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6으로 그 다음 1로 체크해서 여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 그냥 제가 사용해서 설명을,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트를 먼저 보면 이게 제너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구조를 코딩을 할 텐데 인풋은 100개, 그 다음 요 그 댄스 레이어가 256 됐죠? 그 다음 댄스 레이어가 7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렐루를 썼고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썼습니다. 뭐 이것이 옵티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제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generate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define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discriminator는 여기입니다. 인풋이 784입니다. 그리고 유닛을 256으로 했고 아웃풋 유닛은 1입니다. 0, real, fake만 판별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컴바인은 무엇이냐? 여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단독으로 성능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너레이터가 된 것은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고 여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는 거죠. 1이라고 얘기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학습하거나 성능을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컴바인을 해야 돼요. 근데 컴바인을 하는데 보면 이제 컴바인 된 것의 인풋은 100이죠. 왜냐하면 100이니까. 그리고 컴바인드 된 인풋을 제너레이터 넣고 제너레이터 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를 디스크리미에 넣고 컴바인 된 아웃풋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컴바인드 된 모델입니다. 됐죠? 이거 컴바인 하는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단독으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붙여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컴바인드 된 것은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너블을 false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은 그냥 이 순간에는 픽스를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고 따로 이렇게 서로 컴피팅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컴바인 할 때 이 부분이 없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학습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컴바인드 된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컴바인드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순간에는 트레이너블을 학습하지 않게 false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서로 컴피팅을 한다고 했으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하고 그 다음 제너레이터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컴피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코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fake는 0이라고 하고 real을 1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미니 배치로 할 거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예를 들어 50개의 인풋을 동시에 받아서 한꺼번에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는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마시고 fake는 0, real은 1이라고 실제는 그게 벡터이지만 뭐 또는 어레이이지만 그냥 0,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보시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학습을 하는데 리얼 이미지가 들어가면 리얼 이미지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하겠죠. 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그 make noise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턴트 코드에서의 값들을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샘플링을 한 것을 제가 그냥 노이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너레이트를 통과한 제너레이트된 이미지가 들어가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을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가 여기서는 진짜가 들어오거나 가짜가 들어왔을 때 각각을 따져주는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이 두 개를 더해야겠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진짜가 들어오면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가짜가 들어오면 가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가 들어오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됐죠?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로스로 디파인 한 거고 반면에 제너레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제너레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너레이터는 그 여기서 노이즈를 만들어낸 걸로 그 다음 노이즈를 가지고 컴바인드 된 모델을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여야 되니까. 가짜지만 이것을 리얼로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컴바인드 된 모델에서는 이 두 개를 컴바인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픽스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값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컴피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텐서플로우 특히 텐서플로우 2.0에서는 저희가 그 다양한 그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다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몰라도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독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면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인데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손으로 손글씨를 가진 건데 뭐 보시면 뭐 제가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5 같기도 하고 뭐 0, 9 같기도 하고 뭐 좀 많이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좋은 성능을 위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실행 가능한 코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헤비하게 많은 이터레이션을 모델을 복잡하게 하거나 뭐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께 뭔가 비슷한 느낌의 그 엠니스 데이터셋이 제너레이트 되는 것 같다는 정도로의 인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 데모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